최근에 재밌는 영상 하나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일명 슈퍼카라고 불리는 값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무작위로 인터뷰하는 영상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뭐 먹고 사냐? 어떻게 부를 만들어냈냐라는 거죠. 영상이 자극적이면서도 재밌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차는 카니발 리무진이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자들만 쫓아다니며 부자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됐을까? 부자는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 근데 희한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성공에 목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오늘 바로 성공에 목매지 않는 부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도 세포가 쓴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부자들을 인터뷰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출판한 책이 바로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보도 세포는 유명하죠. 이 사람이 쓴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100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한 밀리언셀러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작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바라는 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방면에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능력을 부자들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건 단순히 성장해 가면서 얻게 되는 부산물일 뿐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세 가지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버입니다. 여기서 존버는 무지성 버티는 게 아니죠.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사두고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1년 12달 새벽에 일어나 정화수 올린다고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불 능력을 갖추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심이든 도전 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 부업 겸 자기 사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이 많죠. 응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전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쉽지 않죠. 이루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시작했을 때 얼마만큼 자신의 시간을, 인내를, 그리고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을지 냉철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문제로도 우리는 버티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면 먼저 채우고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절과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여름이 있고 되는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차가운 겨울도 있습니다.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성과가 많아 보이는 날도 있을 수 있고 땀을 뻘뻘 흘려도 소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날도 있습니다. 지불 능력은 꼭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계획하는 일을 풀베팅하며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무지성 존버가 아닌 여러분의 지불 능력을 반드시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두 번째, 두려움을 컨트롤해라 입니다. 야구에서 3할 타자는 A급 타자입니다. 근데 3할의 의미는 뭘까요? 10번 중 7번은 삼진이나 범타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3할의 A급 타자가 아웃을 당할 때마다 심한 자괴감에 빠진다면 그 사람은 뛰어난 3할 타자로 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나요? 시련을 겪고 있나요? 생각했던 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주사위를 단 한 번만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오로지 운에 달려 있습니다. 주사위를 10번 던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여전히 운에 달려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사위를 한 1000번쯤 던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두려움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상할 수 있는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난관이 아닙니다. 3할이라는 의미는 딱 10번 타석에 서서 3번 안타를 쳤다는 의미가 아니죠. 수백, 수천 번의 타석에 서서 안타를 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운에 맡기지 마세요.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 원하지 않는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시도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때때로 성공을 하고 실패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할, 어쩌면 여러분은 4할 이상의 특급 타자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을 정하세요. 그래야 실패라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는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장입니다. 살다 보면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도저히 뚫고 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단단한 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아주 작은 가벼운 덤벨로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해진 영역을 지나 새로운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더욱 확장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가 히말라야 등정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지 않죠. 산에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 점점 더 높은 산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마침내 세계 정상의 산을 올라가겠다고 결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산을 좋아하지만 저처럼 그저 동네 가까운 산을 오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전자의 삶도 후자의 삶도 모두 의미가 있죠. 어떤 삶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으면서 전자의 삶을 동경하는 겁니다. 벽을 오르지 않고 쳐다만 보는 사람에게는 벽은 두려움과 압박, 분노, 짜증의 대상일 뿐이죠. 성장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해결해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장을 말입니다. 멘탈의 연금술, 정말 여러 번 읽어본 책입니다. 최근에 와서 북리뷰를 위해 다시 살펴보았지만 제가 선호하지 않은 장르의 자기계발서라는 것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성공파리 책, 좋은 말만 모아둔 책이라고 할까요? 저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제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과 부족한 통찰력이 한몫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그 어떤 책보다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어떤 책보다 소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작가의 통찰력을 배워보세요. 감사합니다. 끝.